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땅에다가 먹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땅은 비에 젖거나 아니면요 제가 밟고 다니면 지워져 버려요. 그럼 내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버리는 거죠. 어떤 분은 다시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먹줄이 놔지면 절대 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못 놓으면 여러분 이걸 지우고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지워지진 않아요. 다시 표시를 다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놓다는 얘기는 기준이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요건 절대 지워지면 안 되죠. 그러면 실제 콘크리트 위에는 안 지워지냐? 안 지워져요. 이게 한번 먹물이 먹줄을 놓고 나서 마른 상태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안 지워져요. 실제 여러분 아파트 바닥 같은데, 주차장 바닥 같은데 이게 먹이 놔진 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처럼 이렇게 실제 여러분 먹을 놓는 거죠. 먹을 놔요. 먹을 놓고 도면에 의해서 먹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기둥은 기둥, 기초면 기초가 작업이 되는 거죠. 벽도 표시도 하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먹매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요, 먹매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바깥 방수에 바탕도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나 또는 거푸집의 작업이 쉬워지는 거고 이런 목적 때문에 먹매김을 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좀 하고 먹매김이 저런 뜻이구나 라고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지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말뚝입니다. 말뚝. 그러면 말뚝은 뭐냐? 요 말뚝은요 나중에 어디와 맞닿냐면 기초판과 맞닿아요. 그러면 기초판은 여러분 힘을 받아서 눌러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기초판이 땅에 힘이 적을 때는 주저앉거든요. 그걸 못 주저앉게 뭘 박아요? 말뚝을 박습니다. 근데 어떤 분 이건 박다 말았나? 아니에요. 다 박은 거예요. 근데 왜 얘는 적게 들어가고 얘는 많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땅이란 건 여러분 실제 한번 박아봐야 되는 거지 땅의 그 속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결론 여러분 이렇게 촘촘히 박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할 때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박아요.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버텨주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더 안 들어가는 거는 단단한 지방까지 여러분 얘가 끝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무리하게 박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박다가 깨지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박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박다 보니까 진동과 소음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런 진동과 소음이 생기면 절대 작업이 안 되니까 요즘은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뚫어요.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얘를 일정한 깊이까지 박아버리는 거죠. 구멍 뚫다가도 얘도 단단한 바위가 나오면 안 뚫립니다. 그러면 얘를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기성곡도 말뚝 같은 거 보면요 요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곳에 여러분 나중에 모르타르 같은 걸 집어넣을 겁니다.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와 그다음에 물을 혼합해서 만든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뚝이 기성곡도 말뚝이죠. 요즘은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말뚝 지정 가장 많이 사용되면 진드랙 보강이 가장 좋은 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모든 공사는 여러분 요 말뚝은 꼭 박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만든 말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철로 만들어진 말뚝이 있죠. 이걸 여러분 흔히 이런 H 모양이라 해서 대부분 보면 H 비밀한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비밀한 얘기는 여러분 보란 뜻이 있어요. 작은 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보로 쓰는 거 아니죠. 말뚝으로 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절대 비밀한 표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쇠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형강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러면
I 모양이면 I 형광, H 모양이면 H 형광, 미음 모양이면 미음 형광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데 강제말뚝이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짧으면 용접을 해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또 일정한 길이가 되면 다시 빼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보셨던 이렇게 기성콕두말뚝은 한 번 박은 건 여러분 빼서 다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긴 건 나중에 잘라서 써먹을 수 있냐? 안 돼요. 얘 충격기가에서 여러분 얘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못 씁니다. 자, 그렇지만 나중에 요 강제말뚝은 필요 없는 건 빼서 쓸 수 있고 나중에 자 최소 5m 이상 남는 건 또 다시 이어 쓸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자, 다음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있어요.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뭐냐? 이렇게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 공장에서 만들어진 말뚝을 사다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강제 말뚝을 써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드릴로 구멍 뚫는 기계 보셨죠? 자, 이렇게 드릴로 구멍 뚫는 기계로 구멍을 뚫어요. 이게 구멍 뚫는 기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정한 높이로 팠으면, 깊이로 팠으면 여기다 여러분 철근을 밖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여기 갖다 쏙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콘크리트를 갖다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말뚝이 됩니다. 이걸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자, 내 현장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이걸 어떤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말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여러분 뭐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쉽게 좀 넘어간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조편, 앞편에서 상편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게 사실은 우리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자, 아직 철근 콘크리트는 안 배웠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기초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초 구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상당히 좀 쉬운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구조에서는 이것 말고도 땅 파는 방법이라든지 또 자, 어떻게 땅을 팠을 때 흙이 못 무너지게 하는 흙막이 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 모래 땅일 때는 어떤 공법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진흙 땅일 때는 어떤 공법을 써야 되는지 이런 관련된 내용을 자, 우리 기본 시간에는 더 추가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적입니다. 조적은 여러분 쌓아 올린 거예요. 벽돌, 블록. 여러분 벽돌과 블록은 다른 겁니다. 돌덩이 이용하여 벽, 기둥 등을 만드는 구조를 조적식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자, 세 가지로 구분돼서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건 여러분 요 벽돌 구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보통 70에서 80%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 여기하고 그다음에 블록 구조 정도만 여러분 배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있어요. 이제 벽돌인데 여러분 벽돌의 영문이 블록이 아닙니다. 블록은 여기 별돌이 있잖아요. 이걸 벽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브릭이라고 읽어요. 브릭. 아셨죠? 못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벽돌을 브릭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벽돌하면 생각나는 벽돌은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자, 시멘트 벽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시멘트 벽돌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 이걸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벽돌이라는 표현은 옛날에 쓰던 표현입니다. 안 써요. 아셨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입니다. 자, 이거 콘크리트예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벽돌 있죠? 적벽돌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점토벽돌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붉은 벽돌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얘는요 진흙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불에 구워요.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 점토벽돌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표현. 우리가 아무 표현일지 그냥 벽돌 구조 또는 벽돌은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바로 요 벽돌을 얘기해요.
아셨죠? 이 콘크리트 벽돌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벽돌은, 벽돌 구조는 벽돌이 이런 식으로 아무 표현 없이 벽돌이란 표현만 나오면 요 빨간색 벽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다른 말로 점토 벽돌, 붉은 벽돌, 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여러분 얘기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지만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쓰냐고요?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표현돼요. 아셨죠? 별도로. 자, 그러면 조족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벽돌 구조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것들 좀 배울 겁니다. 먼저 이렇게 벽돌 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벽돌 구조의 특징은요, 내화, 여러분 내자가 버틸 내자라고 그랬죠? 버팁니다. 뭐한테 버티냐고요? 불에 버텨요. 그러면 불에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자, 내화 구조이고 내구입니다.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썩지 않고. 그러면 내화 불에 안 타고 오래 가니까 좋은 거죠. 견고하고 외관이 장중미려하다는 얘기는 멋있다는 얘기예요. 유럽 쪽에 가면 여러분 대부분 성들이 전부 다 벽돌로 만들어져요. 정말로요. 그런데 또 정말 그렇게 오래 갑니다. 또 멋있기도 하죠. 방한, 겨울에 따뜻하고 방서, 여름에 시원하다는 얘기예요. 자, 좋다는 얘기죠. 구조민 시공법이 간단. 쌓기도 편하고, 작업하기도 쉽고. 근데 벽돌은 물을 빨아먹어야 안 빨아먹어요? 빨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벽체에 습기가 차기가 쉽다. 이건 벽체에 습기가 차기 쉽다는 얘기는 곰팡이도 생기고 결로처럼 이렇게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썩 이건 좋은 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지진, 바람 등 횡력에 약하다는 표현 나와 있죠. 뭐가 약하다고요? 횡력입니다. 자, 횡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이 있을 때 횡력은 어떻게 오는 힘을 여러분 얘기하냐면 이렇게 오는 힘을 여러분 횡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횡력을 다른 말로 여러분 이 땅에서 자 어때요? 똑같이 옆으로 온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요? 수평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똑같은 표현으로 여러분 지진력. 여러분 지진은 사실 수직으로 도지만 좌우로 흔들어 버리는 거죠. 횡력 때문에 건물이 많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또다시 바람에 의한 풍력. 바람도 옆에서 오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요? 횡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아셨죠? 이게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조족식 재료들은 벽돌이나 블록들은 그렇게 큰 재료들이 아니에요.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냐면 이렇게 자 횡력이 약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음 부위가 많아지는 거죠. 더 정확한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음 부위가 많다 보니까 어딘가 하나가 취약 부위가 생기면 계속 그 부분이 약점이 되는 거죠. 그걸 또 옆에서 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발생돼서 많은 피해를 입는 나라들 보면 거의 다 대부분 벽돌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들은 무조건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는 거죠. 자, 또 하나. 자, 이렇다 보니까 이음 부위가 많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른 구조체보다 균열이 생기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벽돌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벽 두께가 커져. 벽 두께가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튼튼하게 지으려면 벽이 두꺼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 벽이 두꺼워지면 건물 바깥쪽으로 못 나가요. 왜? 남의 땅이니까. 그러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내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내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표현도 있죠. 이거 말고도 더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 얘기예요. 그래서 횡력인데 여러분 이 횡력은 수평력, 지진력, 풍력이라는 표현과 같다는 거. 그래서 옆에서 오는 그 힘에 대해서는 쉽게 무너진다는 얘기.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횡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횡력, 어떤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 이게 횡력이 되는 거죠. 비슷한 표현도 하나가 있었네요.
우리 전단력이요. 전단력의 정의는 뭐였어요? 축방향의 수직으로 작용되는 힘이었죠. 얘는 여러분 어떤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작용되는 진행 방향과 직각이요. 그러니까 얘도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인데, 자 볼까요?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오는 힘이죠. 그래서 자 어떤 힘이 이렇게 밀어버리는 힘이 있으면 이렇게 휜다고요. 힘과 동시에 갈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건물이 붕괴되는 이런 힘을 여러분 횡력이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수평력, 풍력, 지진력. 자, 이런 힘이죠. 이런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런 힘을 여러분 횡력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횡력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단력과 조금 비슷하지만 전단력이라는 표현은 안 쓴다는 거. 아셨죠? 횡력은 전단력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횡력은 옆에서 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수평력, 풍력, 지진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블록 구조예요.